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사형 인간입니다. 품사 가운데 동사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주로 어떤 업종을 창업하나,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서 적성검사라든지 특성검사를 하게 되면 그 전문가들한테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집단으로 이렇게 코호트 분석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이럴 만한 우리가 여유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분석하고 나서 내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나? 막상 과거에 검사를 해봐도 그걸 가지고 따라서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짝꿍을 좀 맞출 수가 있나? 이 사람 성격이 나하고 맞나? 협업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즉각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로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동사형 인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나는 누구일까? 품사형으로 나를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이러이러한 B형이야. 그랬을 경우에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So what? 그래, 나는 B형이야. 나는 동사형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죠. 가는 길이 정향일까? 정할 정자의 방향향. 그래서 내 방향에 정할 수 있는 그런 소스일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동서 쪽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나면 내 이런 적성과 특성이 있고 내 스킬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해. 근데 그쪽에 뭐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정향학교라고 정할 정자의 방향향,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학교를 한번 폐교에다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몇 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반에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 근데 나 혼자 좀 힘들어. 내가 어떤 파트너를 가져야 되지? 그럴 때도 그냥 동사형으로 저 사람은 괜찮겠다. 왜냐하면 너 MBTI 해보고 나한테 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즉각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과 하면 이 일을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창업이 다 이렇게 협업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갖더라도 어떤 전문 영역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잘 화합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조합이나 또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나를 알고 남을 알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거나 은퇴자들을 만나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세상이 명확한 게 어떻겠어요?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해서 오늘 좀 그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나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 두 번째, 창업하는 사람들은 업종을 자신이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한테 상담을 와요. 우리는 보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것은 꼭 너가 하면 잘 할 거야 라는 수준.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대해서는 코트를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곁에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트렌드 내지는 방향 설정해 주는 게 저는 코칭이자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여성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해요. 요즘엔 퇴직을 굉장히 일찍 하죠. 30대 중반에도 여성들이 막 퇴직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오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인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생산적 인맥을 얘기합니다. 뭐 수다나 떨거나 이런 인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퇴직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무엇을 하든 뭐 은행에 있다가도 뭐 치킨점을 하거나 PC방을 하거든요. 왜냐면 금융 관련 경력을 그만큼 쌓았으면 뭔가 금융 교육이라든지 뭐 몇 가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부자들이 돈 많으면 다 행복한 것 같습니까? 미국의 어느 논문을 보니까요. 돈이 3억 정도 이상 있으면 더 많아도 행복이 더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분명히 행과 불행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많으면 행복이 증폭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이든 창업가든 여성이든 퇴직자든 부자든 어떤 계층이든 간에 그것에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더라.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아마 수없이 진로 심리에 대한 봤을 겁니다. 뭐 선생님들이나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발달적 관점과 선택적 관점에서 제가 이론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발달 이론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 선택적 관점에서의 요인 이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욕구 이론, 인성 이론, 뭐 사회학습 이론, 직업 적응 이론 수없이 이렇게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나타난 바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인생이 잘 설계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난 그것이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진로 심리 검사의 도구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스트롱, MBTI, 뭐 홀랜드,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디스크까지. 요즘에는 그 MBTI나 홀랜드보다는 스트롱이나 뭐 디스크 이런 쪽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뭐 코칭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직업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창업의 전문가, 소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코칭해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걸 테스트하는 사람이지. 이것에 대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품사형으로 한번 해보자. 쉽게 그냥 누구나 그냥 알아듣기 쉽게.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 명사형을 볼까요? 고정관념과 과거의 기준을 둔다. 검증된 기존 직종이라든지 업종에서 일을 찾더라. 예컨대 옛날에는 장교들을 만나면요. 군인 장교 만나면 굉장히 질서 상호관계가 엄격하다 보니까 이게 명사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고 소위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없고 이미 정해진 고정관념 속에서 명령하고 따르고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장교로 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기업에서 그냥 막 스카웃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사무관으로 일을 줬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장교 출신, 그게 아마 중2든가요? 중2부터는 사무관을 줬는데 그 마지막 이제 공무원 퇴직자가 몇 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죠. 자, 두 번째 동사형. 동사형은 창의력과 열정이 살아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나 업종을 찾지만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사형은 뭔가 리더십은 약간 약하지만 머리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찾으려고 하면 그 연계해 줄 수 있는 접속사형이 필요하더라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명사형의 사람을 앞에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을 저는 형용사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형용사형은 신뢰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굉장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럼 나 충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주로 형용사형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다 인생이 사람이 각각의 5,000명이면 5,000명이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그럼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명사형과 동사형을 동시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동명사형이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과 동사형도 아니고 명사형도 아닌데 뭔가가, 그러니까 리더십은 약간 부족해요. 그렇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대인관계가 좋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저는 접속사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접속사형의 경우는 소위 영업자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거래관계가 원활하게 또는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뭐 펀딩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접속사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엔지니어라든지 내지는 머리에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은 동사형이었으면 좋겠다. 또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제가 그 혈액형으로 이렇게 궁합을 맞춰봤더니 B형의 경우가 동사형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O형의 경우가 명사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혈액형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약 3.5% 정도 비율로 그 정도는 맞지만 나머지 뭐 96.5%는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혈액형 쪽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냥 품사형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품사를 분류 항목별로 연구의 섹터별로 전부 분류를 해봤어요. 자, 역량 부분에 대한 것은 10개로 나눴습니다. 리더십, 대인관계, 내적 통제, 위험 감수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팩터로 나눴고요. 성격은 외향성이냐 수능성이냐 내지는 개방성이냐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확대해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심리자본, 희망이나 복원력, 낙관주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로 해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으로 이 사람이 좀 특성이 강한가 아니면 구조적인 성격인가 인지적 특성이 강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눴고요. 유망 분야로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명사형을 잠깐 보죠. 역량 부분을 보니까 리더십이 강하더라고요. 명사형은.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조금 원활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조금 다른 품사에 비해서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형의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개발에 굉장히 능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방향도 정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고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역량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동사형에서 많습니다. 형용사형을 보니까 과업을 완수하는 역량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신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역량 부분을 감안하고 성격은 수능성과 성실성이 돋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끌어가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리더를 쫓아가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형은 대인관계, 과업안수, 문제 해결의 능력,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상당히 다른 품사형보다는 뛰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 서비스 쪽에서 하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의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더라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제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할 때는 누구한테 뭐 발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업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업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상담할 때 뭐 MBTI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또 직업이 상당히 일맥상통해 있어요. 창업이라는 것도 일이잖아요. work 하는 거죠. 물론 직업은 job이지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직업은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일하는 것은 같더라.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역량에다 어떤 경험을 보태면 이런 창업을 하면 되겠더라 라는 판단을 계속 해왔고 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잠깐 제가 대웹인데 보여드릴까요? 국민은행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업종 리스크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에서 뭐 심리학계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의 데이터 적성검사 프로그램이나 또 창업에 그동안에 컨설팅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9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소위 이제 바이오가 어떤 특성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다 했죠. 그 다음엔요, 분석을 해서 그럼 어떤 업종을 하면 좋아? 그랬을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얼마나 성공 확률이 높을까? 이 업종의 경우는 여자가 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남자가 하면 얼마나 성공할까? 이걸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다시 이 업종은 어디 가면 잘 될까? 이렇게 단계별로 쭉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학계에서 인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정말 경험을 통해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도구를 만든 거죠. 실제로요, 이걸 해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코칭을 할 때요,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버전까지 내가 이끌어주면서 얘기를 하면 이 신뢰가 생겨요. 신뢰. 참 대단하거든요. 그 효과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내 말을 따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해서 그 사람의 그 다음의 스텝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것까지 연구를 하시면 아마 전문 영역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자신의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방향이 어울리는지 판단해보자. 그걸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그냥 내가 품사용으로 이런 상황이니 이런 사람과 같이 뭘 하면 좋겠다라든지 코칭을 할 때도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뢰가 구축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걸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방향에서 가장 어울리는 이슈를 찾고 그 이슈를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는 건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형석 하면 창업 컨설턴트 이래야지. 이형석 그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이슈를 찾아서 브랜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내 이름을 얘기했을 때 누구라고 브랜딩이 나오게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형석 창업 이렇게 해도요 데이터가 엄청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든 대인관계나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나 또는 내가 협업을 할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품사용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보면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야 그거 뭐 학문적으로 검증됐어 이러지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경력이 꽤 됩니다. 연구를 많이 했고요. 만약에 내가 의심스럽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 판단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커리어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드리죠. 뭐 효과가 나타나면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아, 저렇게 판단하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또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